미디어 뉴스센터 김정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역 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경기 남부 지역에 소재한 도시공사 관계자를 저희 스튜디오로 모시거나 직접 찾아가서 이모저모 따져보고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첫 순서로 새로 부임한 강팔문 평택도시공사 사장님을 저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인터뷰 진행에 김정순 뉴스캐스터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화성도시공사에 두 번이나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한 이유나 인연이 있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화성에서 도시공사 사장으로 두 차례나 일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을 하게 된 것은 2014년 10월에 4대 사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 당시 화성도시공사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7년간 계속되는 적자 경영으로 누적 손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308%에 달해서 존속하기 어렵다는 경영 진단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체하고 공단으로 전환하라는 경영 개선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개발 사업을 정리하고 또 정상화하고 또 신규 사업을 추진해서 부채 상환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1년 만에 회사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었고 언론으로부터 기적, 마법의 경영,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평가를 과분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1월에 정치적인 좀 꿈이 있어 사임을 하고 출마를 하였습니다. 네,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화성시로부터 여러 요청이 또 있었습니다. 다시 와서 일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당시 화성도시공사는 재정자립도는 개선했지만 신규 사업 발굴이나 추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 10월에 제 5대 사장으로 다시 한번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사임을 하고 한 것은. 5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사업 영역 다각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이미 마련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18년 9월에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화성을 떠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뵀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침체되고 있던 화성도시공사가 반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기억들을 한번 소환해 보실까요? 제가 맡았을 때 화성도시공사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화성도시공사의 그 위기 상황에서 금융부채 제로화와 흑자 전환을 동시에 달성해서 정상화될 수 있었던 데는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과 과감한 리스크 테이킹,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먼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기 미분양 상태였던 조암지구의 공동주택을 부동산 투자자를 모집해서 일괄 매각해서 해결했습니다. 여기서 마련한 자금으로 부채를 일부 상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해양 일반 산업단지가 한 5년 동안에 걸쳐서도 14.7%에 불과했거든요. 그 분양률이. 그래서 그 분양에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49만 평이었는데 5,300억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사업이 분양률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주 업종을 기존 8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또 마케팅 전략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펼친 결과 2018년까지 분양을 거의 맞춰서 부채 상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동탄 2지구의 공동주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사업 이익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 등을 활용해서 유동성 문제도 해결하고 또 모든 부채도 상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부채를 2018년 6월에 모두 상환했고 다행히 또 4년 연속 흑자 경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네, 유명하시죠, 그 부분에 아, 대해서. 고맙습니다. 이제 평택도시공사에 취임을 하셔서 업무 파악이 끝났을 텐데요. 네.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실 계획인가요? 뭐 평택도시공사는 산업단지, 관광단지, 아파트 사업 등등 복합적인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업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이에 대해서 훈련도 잘 돼 있고 전문성도 갖춰져 있는 탄탄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여기서 다 설명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를 분양하는 것과 평택고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브레인시티 산업단지를 말씀드리면 166만 평에 달하거든요. 산업, 의료, 주거, 대학 등의 정규 여건을 포함해서 복합산단입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병원과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들어서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일반 산단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제조, 물류, 연구 지원 용지를 적기에 공급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분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평택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인데요. 한 거의 40여 년 수건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랜 기간 개발 억제에 따른 지역 주민의 피해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상 절차, 개발 플랜 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택하면은 핫한 도시로 네. 지금 유명하잖아요. 네. 네. 브레인시티 분양은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1월 추진한 산업시설 용지 1차 분양을 최근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1차 공급 공고는 산업시설 용지 11만 평 규모로 진행되었는데 주요 유치 업종은 금속기계 장비, 창고, 전기, 전자장비 등입니다. 금리 상승 그리고 자금 경색으로 신규 투자 분위기가 식어 있어서 좀 걱정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분양 신청 결과 공급 대상의 약 60%가 매매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이 산업단지가 첨단 복합 산업단지라는 점, 그리고 아주대학교 병원과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높은 관심에 힘입어서 저희 3월에는 반도체 장비 업종 등을 중심으로 2차 공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추이 등을 고려하면서 연내 순차적으로 공급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브레인시티에 관련해서 네.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도 큽니다. 아, 예, 그래. 네. 전 브레인시티 이 사업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에게는 일자리를 주고요. 평택시에게는 재정적인 도움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너무나 좋은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단순히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그 안에 대학이 들어가고 또 병원이 들어가고 또 각종 산업용지뿐만 아니라 지원시설 용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좋은 사업으로 잘 설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평택고 관광사업 관련해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요? 네, 평택고 관광단지 보상은 2022년 3월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70%의 보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의 접근성 편의를 위하여 사업지군의 보상 현장 사무실을 개소해서 보상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 등에 대해서 수용 재결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총 보상액은 얼마나 되죠? 사유지 기준으로 약 1,9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1,300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타 건축물과 영업보상이 약 193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 115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70% 정도 보상이 집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분양가가 500만 원대이면 고가인 것 같은데요. 기업인들이 그 입지하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성상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토지 가격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광단지 사업에서는 메인 앵커 시설이 무엇이 들어오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택고 관광단지에 메인 앵커 시설을 무엇을 들여올 것인가, 이 부분이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열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고 관광단지 방문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인지 우선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인 앵커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평택고 관광단지 내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토지 가격은 높을 수도 있고 또 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토지 가격 절감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국비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활용해서 이 평택고 사업이 보다 저렴하게 토지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가처분 용지 또한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공사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시민의 수건 사업인 이 사업이 경기 남부권의 대표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가 LH공사하고 연계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특히 이제 기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 많은 이익을 갖고 나갈 것이라는 설입니다. 회수 방법은 있습니까? 평택이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구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인구가 지금 58만에서 8, 90만으로 늘어날 텐데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현재의 인프라를 가지고 그대로 가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혼잡이 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택시와 함께 개발 주체들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면서 개발 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LH가 이 사업을 여기 평택에서 많이 하면서 그 개발 이익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말하면 개발 사업을 하면 그 지분 구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고덕신도시에 5% 참여하게 돼 있거든요. 그 5%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고 LH는 또 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 구조상의 문제고 이 발생한 이 이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대로 사업 주체들이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 지역에 그대로 다시 환원시켜 줄 것이냐 하는 것은 각자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택시는 지금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그 이익이 평택에 상당 부분 환원되기를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국토부에서도 근무를 했고 또 여러 개발 주체에서 일을 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 평택시와 함께 공동 보조해서 이러한 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평택에 많은 부분 환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이나 포부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포부는 포부는 크고 할 일은 많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공사는 평택 발전과 시민을 위해 존립하는 공공기관임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지금 100만 평택 특례시로 성장하는 중입니다. 이를 위한 도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또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공사에 주어진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가겠습니다. 또 일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사 임직원은 더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 임직원 모두 윤리의식을 확립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택도시공사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평택 100만 도시를 위해서 한참 조금 또 이렇게 도약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